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경고한 이후에도 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은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른바 노동자 대 노동자,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손실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소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49일) 동안 어떤 생산 시설을 점거해가지고 조선소 전체 물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공권력 투입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도 의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일단 거제도 지금 옥포조선소 현장 상황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오늘 오후 3시에 금속노조 총파업결의대회에서 하청노조를 지원하는 이 집회와 반면에 지금 파업 좀 그만해라, 중단해를 촉구하는 이른바 노노 갈등이 좀 또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노 갈등까지 번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세계 조선업계가 화랑에 대해서 대우조선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두 다 피해자인 상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뭐 행안부 장관 또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기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고요. 어제 가서 다 봤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지금 저 파업하고 있는 농성 현장 자체가 자칫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지답하다간 굉장히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만약에 노사 갈등으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권력 투입이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한 9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지금 현장 농성 현장에는 지금 7명, 6분이 고공에 있고 한 분이 지금 아까 옥새로 있지 않습니까? 7분의 투쟁으로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권력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전에 두 가지 정도로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그동안에 조선업계에 굉장히 관행화된 하도급의 갑질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주면서 후려치기 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그래서 해마다 보면 공정위원회에서도 대우나 삼성이나 이쪽 그 두산 같은 데다가 삼성이나 이런 현대에다가 이 공정위에서 가진금을 수백억씩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 그런 부당한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정부가 좀 내놓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저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 똑같은 민노총의 금속노조 산하인데 대우조선 지회는 파업을 반대하고 있고요. 똑같은 금속노조 산하인데 지금 하청노조 지회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민노총 산하의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야만 상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원청업체가 하청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 그 하도급 갑질하는 거 제도적 개선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하고 있는 현장 하청업자 지회에서는 같은 노동자끼리 대우조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빨리 협상을 해서 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점거 파업, 점거 농성 중인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인 제1도쿠의 지금 상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화면에도 많이 만나보셨던 유채한 부지회장의 1인 철창 농성, 이게 대략 1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정말 경찰이 간다면 이걸 다 글라인더로 끊어야 되는데 그 상황도 여의치가 않고, 지금 보면 2중, 3중의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서. 6명을 만약에 고공농성 중인 걸 또 진압하려고 하더라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5에서 20m 중간중간에 딱 길목에는 또 노조원들이 배치돼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요. 오히려 정말 저는 과거에 우리가 쌍용차 사태라든지 용산 참사라든지 이런 공권력이 무리하게 들어가서 진입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경찰들도 사망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도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도 다칠 수도 있지만은 또 들어가는 경찰관들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예. 지금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노 간의 갈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뭐 어느 정도 좀 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들의 그 요구가 아주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대우조선에서 사측에서 좀 이 부분을 조금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청업체라서. 그래도 어차피 지금 원청업체로서 대우조선이 조금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해서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설 변호사님 말씀 취재는 다 공감하면서 사실 지금 야당에서도 네. TF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네. 말씀하셨던 양보, 타협 이런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야당에서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개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노사 갈등이면 차라리 좀 개입의 여지가 있는데 노노 갈등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공권력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 도크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하청노조, 오른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는 하청노조 파업 중단해라. 예, 참 노노 갈등 얘기를 했는데 저 현수막 메시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은 이 파업을 반대하는 쪽 진술을 해야 대우조선의 미래가 있다. 이제 본격적인 또 메시지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금 1도크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공농성과 철창농성 지금 공권력 투입에 만반의 대비를 좀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거를 뭐 지금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도원 의원님, 네.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인화성 물질 2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신호통 5개가 추가로 반입됐고,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청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뭐 당장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22일부터 뭐 어떤 그 경찰의 행동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그 고소한 노조집행부 9명이 그 4차 출석 시한이 22일인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강제 구인하는 형태로 이제 그 작전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데, 그동안 그 하청 노조가 요구했던 30% 임금 인상, 이게 4.5%에서 5% 정도로 좁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희망 버스인지 절망 버스인지 그 진보 좌파 인사들이 한꺼번에 오고, 또 금속 노조도 한 몇천 명이 내일 정확히는 희망 버스입니다. 예. 네, 집결한다는 그 얘기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단순히 대우해양조선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그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노총의 그런 정치적인 전략에 아마 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협상을 해서 23일부터 아마 2주간 그 휴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조선소는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2주를 확실하게 놀고 그 2주 후에 조업을 하는데, 만약에 계속 지금 농성을 하게 된다면은 2주 정도는 지금 노조원분들이 뭐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농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타협이 나온다면은 아까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하청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지금 그래도 이분들은 직장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직장 또 없으신 분들도 또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거제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법 파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치는 세워야 됩니다. 법치는 세워야 된다.